흥농TV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2월 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12월 10일 벌써 중순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농가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금년에 밤한농에서 공급된 종자 소개와 새로운 신품종 소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한농에서 고추 종자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균 책임으로부터 고추 품종 특성 및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밤한농에서 고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균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추 농사를 지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4년도에 고추 농사에서 화두는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이었습니다. 고추 농사를 잘 지시려면 일단 세 가지 요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환경이 잘 맞아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제품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고추 재배 기술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많은 수량성과 좋은 품질을 수확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의 초세가 강하고 환경 적응성이 좋은 신품종, 새 품종하고 올해 작황이 좋았던 두 품종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숫기가 매우 빠르고 순한 매운맛을 가진 불꽃스타, 그 다음에 중간 매운맛과 조생종인 티탄 불패, 올해 작황이 좋았던 품종이고요. 올해 저희가 신품종으로 5가지 품종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품종 3가지를 설명드리는데, 환경 적응성이 좋고 극대과인 티탄 대로, 그 다음에 건고추 품질이 아주 좋은 중간 맵기의 복합건, 건고추의 복합 내병성을 칼라 내병성과 탄저 내병성을 가진 더 강한 탄의 신미계 풋고추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불꽃스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빠른 극조생이며 순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고 꽁무에 적합한 품종입니다. 이것은 후기 단과 현상이 적고 수량성이 뒷받침되는 품종으로서 또한 초세의 나무의 특성이 마디가 짧아서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에도 적합한 품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숫기는 매우 빠른 극조생종이고 맵기는 순한 매운맛을 가진 품종입니다. 세력이 후기 세력까지 끝까지 유지돼서 끝물고추까지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고추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꽃스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꽁무, 그 다음에 요즘 많은 시설 재배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비가림 하우스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식 후 첫물 수확할 때까지 나무의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식 후 약 6월 말, 그 다음에 첫물 수확하기 전 8월 초의 사진 모습입니다. 상단에 과형 변화 없이 끝까지 잘 달리고, 이런 것들까지 비료 관리가 여름철에 잘 된다고 하면은 후기 물량까지 잘 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요즘은 맵기에 대해서 순한 맛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찾았을 때 매운맛이 받치는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들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게 되면 청양고추로 대신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한 맛의 베이스적인 기본 고추를 가지고 매운맛을 조절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불꽃스타는 이제 하우스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우스 고추들이 이제 관수가 잘 안 될 경우, 네. 배꼽썩은병이라든가 네. 또 이제 절간이 길어지는 이런 네. 경우. 그래서 저 품종은 석회 요구도가 어떤가요? 칼슘 요구도는 요게 그렇게 요즘 들어서 모든 품종들이 대과종인 품종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 결핍하게 되면 건조와 칼슘 결핍에 의해서 오는 경향들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 외에도
비료의 이제 불균형으로 해서 질소질 비료가 많았을 때, 이 칼슘이라는 것은 식물체에서 이동 시간이 늦기 때문에 육류 때서부터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근권 주변에 그 지온이 낮아가지고 흡비력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추 열매에 석회결핍이, 칼슘 결핍이 보인다 하면 이미 뿌리에서 먼저 칼슘 결핍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품종은 일반적으로 품종 간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게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슘 결핍 하시면은 이것을 그냥 건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뿌리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연면 시비로 좀 보충을 해주시고 뿌리를 근권을 회복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석회 칼슘 결핍이 나오는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우스에서는 보통 고추가 씨앗 꽃이 피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꽃가루가 발화되고 터지고 꽃가루가 나오려면은 온도가 중요한데, 이 온도가 너무 높게 되게 되면 그 발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정 불량이 일어나고 낙과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진 마디에는 양분의 대분이 저장기간과 생식생장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에너지 그 영양분이 줄기로 가기 때문에 마디가 길게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연속 착화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마디 절성이 짧아서 하우스에서는 키가 하우스 천장을 닿는 데까지 키우는 것은 사실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좋은 것인데, 하우스에서 하나 또 키우는데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우스 두둑을 높여주라입니다. 관수시설이 돼 있으면 이 나무가, 고추나무가 필요로 하는 양분 또는 수분을 적당히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공중습도라든가 아니면은 증산량이 적어서 소비량이 적었을 때는 빨리 토양 중에 수분을 말려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하우스 재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성에서 저기 네. 입성입니까? 개장형입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고추는 개장형, 반개장형이 일반적으로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마디 나와 있는 것들은 반개장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진 않지만 부시형, 완전 이런 개장형이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품종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입성인 품종들도 완전히 꼿꼿하게 쓴다는 입성보다는 거기서 약간 누워져 있는 반개장형이라고 보시면 확실하게 그렇게 표현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올해 작황이 좋았던,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많이 호평을 받고 전국적으로 호평을 많이 받았던 티탄 불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탄 불패는 중간 매운맛의 조생종인 품종입니다. 그 전에 소개드렸던 불꽃스타는 극조생종이지만 이것은 그거보다 살짝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숙기가 늦은 조생종인 티탄 불패이고요. 상당히 어린 묘, 요즘은 406구든 아니면 모판에다가 애기묘로 유통하는 그런 묘종 애기묘 유통도 많은데, 그 애기묘로 아주 적합한, 묘 소질이 좋아서 애기묘로 아주 적합한 티탄 불패입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이 매운맛에 대한 것은 중간 매운맛이지만 매운 것을 좋아하시거나 선호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는 약간 좀 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매운맛을 드시는 수준이라 하시면 중간 매운맛 정도의 이제 불패 품종이고요. 요게 그 아까 그 꽁무로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꽁무로도 가능하지만 상당히 이 과장이 티탄 불패보다도 그 불꽃스타보다도 티탄 불패가 과장이 더 긴 그 품종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티탄 불패의 초기 작황과 수확기 8월 초의 작황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착과 후 착색 때까지 한 번도 수확하지 않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상당히 길고 전체적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마디마디에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고추들이 거의 길이 변화 없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티탄 불패는 중간 매운맛의 숫기가 빠른 조생종 품종이고요. 애기묘 소질로서 상당히 적합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육이 두꺼우면은 탄저 내병계는 어때요? 탄저? 탄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가장 우점종인 병균인 그 탄저 그 병이 있고 또 다른 열대지방에서 탄저 병균이라는 것을 해서 복합이라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복합 탄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점종인 탄저 병균에 대한 우점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저에 대해서는 과육이 두껍다. 물론 포자 하나에 1억 개 이상의 포자가 있지만 그 병반에 1억 개 이상의 포자가 있지만 그것이 확산하는 속도 하는 반점이 찍혀 있을 때 그것을 치료 살균제를 줬을 때 억제되는 것 그런 거가 관건이지 지금 나와 있는 복합 내병계가 우리나라에서 우점 중인 탄저 병균에 대한 내병성이라면 농약 방제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과육이 두껍다 그러면 개연성은 있지만 사실 병반이 그거는 탄저를 예방하는 쪽에서는 예전에는 보호살균제를 쳤다가 병반이 발견되면 치료살균제를 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은 파만농의 메카니처럼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가 같이 있는 합재 품종들이 합재 농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추가 농민들의 발자국을 듣고선 자란다 하지만 예찰 예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호살균제와 치료살균제가 있는 농약 방제를 한다 그러면 복합 고추를 써가지고 농약 방제만 한다면 예전부터 발생하는 빈도는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환경 적응성이 좋고 극대 과정인 티탄 대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탄 대로는 요즘 노동비라든가 아니면은 극대 관종을 요구하고 환경 적응성에 좋은 품종을 요구하는 농가의 니즈에 맞도록 개발한 새로운 품종입니다. 맵기는 순한 매운맛에 속하고 그 다음에 숫기는 티탄 불패와 비슷한 조생종에 속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요즘 들어 그 수량성을 감소시키는 바이러스나 탄저에 있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병리학회에서도 발표된 걸 보면 복합으로 감염이 됐든 단독으로 감염이 됐든 BBWV라는 잠두 위주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약 80% 가까이 감염이 됩니다. 물론 매개충은 진딧물이긴 하는데 저희가 마커 개발을 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이 BBW가 분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그런 BBWV에는 내병성을 갖고 있어서 이 BBWV 바이러스는 단독으로 있을 때는 과형 변이가 안 나타나지만 CMV라든가 TSWV라든가 다른 기타 바이러스랑 감염이 됐을 때는 그 과형 변이를 증폭하고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BBWV에 대한 저항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고추 수량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티텐다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CMV-P1과 BBWV에 대한 내병성을 가진 환경 적응성이 아주 좋은 품종이고 또 하나 나무의 초세가 세서 끝까지 잘 달리는데 요즘 들어서 숫기에 대한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아니면 옛날에 청양계냐에 따라서 육묘일수를 조정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무거운 육묘일수에 대한 110일까지도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그런 기준보다는 방아다리에 있는 꽃이 나오는 시기가 온도라든가 물 관리라든가 영양분 관리에서 일수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방아다리에 있는 꽃이 피기 전에 심어서 대가종들이라든가 연속착과라든가 집중착과에 대한 후기 수량성까지 좀 담보하려면 뿌리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린 묘종을 심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첫 번째 방아다리에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피기 전에 피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착과된 수정돼서 착과된 것들은 제거해 주시면 초기 뿌리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다는 직중이든 후기에 있는 과형까지 추비로 비료를 밀어줬을 때 끝까지 과형 변이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 이 품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세가 좋기 때문에 올해 아까 기상이변에 대한 올해의 화두는 폭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온도가 높다 보니 영양분의 전이가 적어져 가지고 순머지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머지 현상에 대해서 추비를 하다 보니 또 질소질을 또 과잉하다 보니 과색들도 안 좋고 고춧가루색에 착색되는 것들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량을 많이 만드시려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드리긴 하지만 묘종 상태에 있을 때 물론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 많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뿌리가 많은 묘종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두둑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높이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고 추비를 주실 때는 처음부터 단용 비료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복합 비료로 조제된 복합 비료로 추비를 주시는 것이 뿌리량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뿌리량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40%는 저장기간, 40%는 나무를 만드는 영양생장, 20%는 이것들을 쓰이는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40% 저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의 잎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격까지 제거할 때는 되도록이면 잎을 남겨두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많이 만드시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하시려면 뿌리를 잘 만드는 그런 육묘상에서 뿌리를 많이 만드시고 두둑을 높여주시고 초기 정식 후 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비는 복합으로 처음부터 들어가셔라.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조생종 고추의 문제점이 네, 일시 착과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노화묘를 심으면 근권 확보가 안 돼 갖고 네 맞습니다. 이제 착과는 잘 되는데 이후 착과되는 것들이 단과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하고 이제 지난해도 보면 이제 복합 내병계 고추를 심었다 하더라도 아까 CMV나 BVMV 같은 거는 모르지만은 이 계저 바이러스는 피해가지를 못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궤저 바이러스라는 것들은 이게 CMV P1이냐 P0냐 이게 물론 CMV지만 레이스가 다른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아주 극심하게 오거나 아니면은 칼라병까지 같이 복합으로 왔을 때는 줄기라든가 열매라든가 검게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궤저가 나타나는데 예전 분들은 그거를 줄기역병이라고도 말씀들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거는 어느 한쪽의 바이러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농약 방제로서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두 가지 가장 99% 되는 진딧물과 꽃노랑 총체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밀도를 낮춰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저희가 심기 전에 밭 준비할 때 총체벌레나 진딧물이 월동하는 알로서 월동하는 토양 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달 정도의 약간의 방제가가 있는 관주 처리를 해주거나 또 하나는 이 총체벌레랑 담배나방이 알과 성충이 같이 있을 때 방제가 알은 안 되기 때문에
연속 방제해주는 6월 말 7월 말에 연속 방제해서 밀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농약 방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궤저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확률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CMV P1과 P0가 다 가지고 있는 품종들도 있지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CMV가 왔을 때는 궤저가 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농약 방제로서 밀도를 낮춰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상당히 CMV가 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게 되면 아래로 피지만 꽃에 보통 일반적으로 총체를 봤을 때 두세 마리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밀도가 그럼에도 감염될 확률은 조금 적고요. 보통 꽃에 10마리 이상의 총체가 비볐을 때 나타난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방제는 힘들고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밀도를 낮춰주는 그런 토양살충이라든가 정식전 관주 용액으로 관주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6월 말 7월 말에 연속 방제를 하는 것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사전적인 좀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농약 방제할 때는 농약값이 많이 든다고 하시고 그러시지만 그럼에도 농약이 잘 듣고 조금 덜 듣는 게 좀 있습니다. 엄연히 또 비싸고 잘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초기 방제 때는 방제가가 높고 잘 듣고 비싼 약을 효과적으로 치는 것이 나중에 흠뻑 치는 그런 그때보다는 그 초기 방제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품종, 건고추 신품종인 복합건입니다. 이름에서도 알겠지만은 건고추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요즘 나온 기본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마디까지의 길이가 평균 과장이 17cm인 극대가종이지만 건고추 품질이 아주 우수한 복합건입니다. 숫기는 중조생 쪽이고 그 다음에 맵기는 중간 맛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티탄 불패와 같은 맵기로 보시면 되고 티탄 불패보다는 숫기가 2, 3일 정도 조금 늦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보통 조생종들에 대한 후기 물량이라든가 단과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비로 줬던 영양분들은 고추의 5마디까지 있는 과장을 길게 해주는 비료의 그 기비가 이제 역할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달려있는 고추는 추비로서 그걸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다 줘가지고 유실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 그때 필요할 때 추비를 주는 것이 그 후기 5마디 이상에 있는 고추 달리는 것들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추비 조건이라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석회결핍이라든가 후기 단가 형식 없이 아주 잘 나오는 극대가종 복합건입니다. 나무에 착과되어 있는 모양을 이것을 초기와 수확 전까지 첫물 수확 전까지의 착사 보면은 상당히 나무에 달려있는 중간에 곡과 하나 보이지 않는 상당히 일자형으로 쭉쭉 내려뻗는 스타일입니다. 어깨가 약간 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건고추로 말렸을 때 바람들이라든가 광택이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건고추는 이렇게 기존에 재배했던 우수 품종으로 평가됐던 티탄 불패와 불꽃스타 그리고 신품종으로 소개드렸던 티탄 대로 그 다음에 복합건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복합 청양계 고추입니다. 이 복합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나와 있던 1세대 복합보다는 상당히 품질이라든가 아니면 탄저에 대한 내병성이라든가 칼라에 대한 내병성이 상당히 보완이 됐던 2세대 복합 청양계 고추입니다.
그것은 더 강한 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던 더 강한 청양의 복합으로 무장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일반 건고추와 같이 심어도 같이 농약 방제하더라도 건고추만큼의 탄저에 대한 방제가가 나오는 아주 우수한 품종입니다. 기본 청양계는 길이가 약 11에서 12cm 정도의 과장이 나오고 요즘 들어서 청양고추의 과형이라든가 과색은 기본적으로 더 강한 청양고추가 많이들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과색이 진하고 일자로 쭉쭉 뻗은 상품성이 높은 것들을 선호하는데 이것이 그런 더 강한 탄 청양의 내병성, 노지에 서서 심어가지고 탄저가 거의 안 올 정도의 그런 방제가를 가진 품종입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탄저에 대한 자연 발병을 기다리기 전에 탄저 접종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탄저 접종 테스트는 탄저 병균이 감염된 열매를 사이사이에다가 거치를 해둡니다. 사이사이에다 거치해놨다가 자연 발생을 유도하고 그것을 농약 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만큼 방제가 되는지 얼만큼 내병성이 나오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공접종을 6월 20일 그 다음에 6월 28일 2차에 걸쳐 접종을 했고요. 이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경과한 7월 19일 날 최종적으로 조사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칼라 내병계인 품종은 약 90% 정도가 감염이 됐고 저희 복합 더 강한 탄 같은 경우는 17% 정도밖에 감염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방제를 한다고 하면은 복합 건고추만큼의 방제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농가들이 노지 풋고추를 재배하실 때 우려스러웠던 한번 바이러스라든가 탄저가 오게 되면 풋고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 경향치를 보이는 데 있어서 매운맛이 필요로 하시는 건고추를 하시면서 매운맛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품종임을 그렇게 지금 탄저에 대한 아주 강한 특성을 보이는 품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올해 24년 작황 좋은 두 품종 불꽃스타와 티탄불패 신품종에 대한 티탄대로와 복합건에 대해서 맵기와 쑥기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마지막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품종 중에서 쑥기가 가장 빠른 극조생종인 불꽃스타, 그 다음 조생종인 티탄불패, 티탄대로, 중생종인 복합꽃, 기존에 많이 했던 대박, 티탄 예스. 맵기로서는 저희가 티탄 스트롱이라는 아주 매운맛이 있습니다. 아주 매운맛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 더 강한 탄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맵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 소개드리는 품종 중에서 복합건과 기존 품종들의 중간 맵기고요. 그 다음에 불꽃스타와 티탄대로는 순한 매운맛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농가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밤한농에서 추천하는 품종하고 또 금년에 또 각광받았던 품종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즘에 각사가 나와 있는 고추가 이제 조생 내병계 고추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조생종 고추들의 특성이 이제 일시착과형 고추이기 때문에 후기에 가서 이제 비분이 떨어지면 이제 단과 현상 때문에 네. 이제 농가들이 이제 그거를 적용을 잘못해갖고 품종 탓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종 일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종 일수가. 그래서 이제 60일 내지 75일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90일, 100일묘를 갖다 해버리니까 노화묘를 심으니까 나가서 고추 달린 것만 일시적으로 확 열리고 또 양분 조달이 안 되니까 이제 단과도 나오고 잘 안 열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추 육묘를 이제 매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60일에서 65일묘를 공급을 하면은 농가들이 이게 고추 뭐냐고
경화가 덜 됐다고. 예, 그렇게 이제 예. 말이 많아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추들을 또 많이 땄다고. 네. 근데 이제 고추 심을 때 이제 가장 문제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맞습니다. 경화가 덜 된 묘를 나가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농가 여러분 고추모는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육묘일수가 가장 중요되는 거를 아까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하셨고 또 이제 밤한농에서 이제 공급하는 이제 종자 아까 5가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잘 선택하셔갖고 내년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종자를 비롯해서 이제 모종 주문을 요즘에 받고 있으니까 이제 아래 이제 전화번호가 나가면은 이제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은 그대로 공급하고요. 또 특히 육면은 저희가 이제 딸 키워서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잘 키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추가 이제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흥농 사상철도 농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다수확하는 길이 열리고요. 특히 이제 고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석회 요구도가 적은 품종을 심어야 배꼽성병이 덜 걸린다.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 새로운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고추 재배 설명드릴 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